보험으로 월 1억 버는 보험 판매왕이 보험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보험 영업 정말 돈이 될까? 요즘 광고에서 흔히 보는 이야기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DB 무한 제공한다. 개인 영업 최고 수수료 지급. 법인 영업으로 빠르게 고소득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왜 1년 안에 90%가 떠날까요? 저는 개인 영업과 법인 영업을 모두 경험했고 현재 법인 컨설팅 회사에서 기획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과 탑클래스 설계사분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리얼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보험 영업을 시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보험을 시작하는 과정, 현실과 기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보험 영업을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금전적으로 풍족하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당장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급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큰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첫 달부터 월 500만 원 벌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첫 달에 300을 버는 것도 어렵습니다. 개인 영업의 경우 지인, 가족 계약으로 첫 달부터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시작하면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으로 정상적인 계약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개인 영업은 2, 3개월 정도, 법인 영업은 빨라도 4,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초반에 수입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생활비 압박이 생기고 또 이렇게 금전적 압박이 생기다 보니 조급함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리한 계약을 하게 되고 청약철에 해약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유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환수까지 발생해서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한 신입 설계사는 처음에 지인 영업으로 두세 건 계약을 했지만 그 이후에 계약이 툭 끊겼습니다. 좀 조급해져서 좀 무리하게 계약을 유도를 했는데 계약은 되지 않고 기존에 계약했던 것들도 해약이 발생하면서 유지율도 떨어지고 수당 환수가 발생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1년 넘게 한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청약 철회를 발생시켜서 회사로부터 경고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험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시작을 하려면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뒤에 영업을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업에 집중해야지 무슨 소리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씀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 초기 6개월 또 1년을 못 버티고 그만두는 사람이 3명 중 하나꼴입니다. 두 번째, 단기 성과에 집착하면 망합니다. 보험 영업은 단기에 돈을 많이 벌기 어려운 직업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법인 영업의 경우를 보자면 대출을 연계해주고 계약을 받는 정책자금 영업,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책자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설계사들에게 피해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개인 영업을 어찌어찌 해서 계약을 처음에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 이후에 최소 또 10년 이상의 관리가 필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만 바라보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설계사가 초기에 퇴사하는 원인의 90%가 단기 성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A라는 설계사는 첫 달에 운 좋게 한 5건 정도 계약을 했는데 대부분의 계약이 지인들이었고 6개월 뒤에 해약이 2-3건 발생을 하니까 환수가 발생을 하게 되죠. 환수가 발생하면 사실 마이너스 소득이거든요. 2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지인 계약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 때문에 원만했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불편해지기 때문에 요즘 고객들은 차라리 모르는 설계사에게 계약을 하고 있고 그 비중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온라인 영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고객과 어떻게 하면 신뢰를 쌓을 것인지, 보장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단기 성과를 강조하는 조직, 그 다음에 단기 성과를 강조하는 관리자는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수단 구조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입 설계사들이 수단 구조를 모릅니다. 계약하면 돈이 나온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급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환수 규정은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환수가 발생을 했을 때인데, 유지율이 낮으면 수당이 깎이고 해지가 발생하면 환수가 발생을 하니까 반드시 수당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가 100명인 조직에서 수수료 담당자를 할 때는 임원 1명, 영업관리자 4명 정도만 수수료 구조를 알고 있었고 대부분은 몰랐습니다. 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위촉계약서, 영업규정, 수수료 규정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해요. 특히 정착지원금을 받는 경우에 환수 조건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정착지원금이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보험회사는 공짜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한 설계사는 정착지원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업적 달성을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됐어요. 월급 압류까지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착지원금은 사실 족쇄입니다. 되도록이면 한 회사에 오래 머무르시고 옮기실 때는 영리하게 최대한 환수가 없게, 그리고 되도록이면 정착지원금은 받지 않고 옮기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수당 구조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교육과 트레이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보험사 교육 얼마나 받아야 충분할까요? 대부분의 보험사 교육은 한 일주일 정도. 하지만 실전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단순 이론을 습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이 필수입니다. 저희 AMG 홀딩스에서는 3, 4주 동안 이론 교육만 합니다. 실전 경험을 2, 3개월 동안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저희 대표님의 영업 방식을 이론으로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하는 것인데, 저희가 볼 때는 3개월도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7, 8개월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1차 미팅의 목표는 2차 미팅을 잡는 것인데 1차 미팅만 가르쳐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이제 법인 영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교육이나 강의를 받은 다음에 바로 영업에 투입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정책자금이나 정부 지원금 영업이 법인 영업이다 라는 컨셉으로 성공 사례를 많이 광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높은 수강료를 받습니다. 실패 사례가 더 많지 않을까요? 내가 앞으로 일할 조직에서 나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얼마나 나를 잘 교육할 수 있는지 감으로라도 파악을 하려고 해야 해요. 그리고 나의 관리자가 되실 분께 정말 자세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4명 이상 교육을 못합니다. 4명 이상이 되면 개인별로 장단점을 파악을 할 수도 없고 제대로 교육을 하기도 힘들어요. 아마 제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겁니다. 자, 5번째, 멘탈이 약하면 안 됩니다. 멘탈이 약하신 분은 보험 영업을 시작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험 영업의 가장 큰 난관은 거절입니다. 하루 종일 상담했는데 계약 하나도 못 따냈다면 전 멘탈이 박살나죠. 근데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계약이 없을 수도 있고 한 달 동안 계약이 없을 수도 있어요. 고객이 전화를 안 받거나 차단당할 수도 있고 카톡을 읽었는데 답변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신감이 툭툭 떨어지게 되고 이건 나랑 맞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영업은 확률 게임이에요. 10명 중에 7, 8명은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확률이라는 것을 알고 하셔야 해요. 거절을 개인적인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다음 고객은 다를 거야. 10명 중에 1명은 반드시 계약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영업을 하시는 분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자, 평소에 거절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라면 다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일했던 분 중에
영업 초반에 자신감이 넘쳤지만 한 두세 달 계약이 안 나오니까 정말 많이 지쳤었거든요. 결국에는 멘탈을 다시 부여잡고 다시 성과를 내서 참 다행인 경우였는데, 이렇게 멘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5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자, 보험 영업 정말 해볼만 한 걸까요? 보험 영업은 좋은 점도 정말 많지만 현실을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진입장벽이 낮아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하지만 기대감만 갖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자,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본부장님은 어떤 본부장님인지, 나를 담당하는 지점장님은 어떤 지점장님인지 자세하게 질문을 하셔야 해요. 내가 자세하게 질문을 했는데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나중에 다툼이 생기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을 최대한 다 얻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안 좋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광고를 보면, 요즘 보험업계 광고를 보면 모두 다 가능하다, 다 장점만 나열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패들이 진짜 많습니다. 보험용은 정말 장점도 많지만 깊은 고민 없이 시작하거나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솔직하고 정직하게 업계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 함께 일하게 되실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